제 동영상이 끊어져서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는 밥 먹기 전에 좀 걸어줘라. 밥 먹기 전에 물 소금 조금 한 알 정도 두 알 정도 먹고 좀 물 따뜻한 물 찬물 드시지 마세요.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따뜻한 물입니다. 걸어주고 밥 먹은 후에도 걸어주고 그다음에 비타민 C를 골드키를 하루에 한두 개씩 드셔라. 드시고 나서 혈당 올라오면 걸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루에 밥 먹고 나서 곧바로 조금씩 방안을 멀리 나가지 마세요. 그냥 방안을 설렁설렁 걸어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혈액이 왜 그러냐면 혈액이 그 혈관 속으로 이제 방출이 되잖아요. 포도당이 방출이 밥 먹거나 방출되면 밥 먹는 중에서도 계속 혈당이 올라간다. 혈당 그래프로 봤을 때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밥 먹고 나서 곧바로 살짝 걸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병 환자는 아무래도 소식을 하셔야죠. 소식을 많이 다량으로 하시면 그것이 계속 소화될 때까지 계속 혈당이 혈액 속에 혈당을 잘 처리도 못하는데 혈액 속에 과다하게 머물게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그러면 혈관의 문제가 혈관도 손상됩니다. 혈당으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유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혈당 그래프 낮춰주기. 밥 먹고 나서 슬렁슬렁 한 왔다 갔다 한 그래서 10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한 5m, 7m 되는 거리간을 왔다 갔다로 해서 세트로 8번에서 10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혈당 내려가. 또 30분이나 1시간 후에 다시 한번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혈당은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은 운동 에너지로서 제 첫 번째로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혈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밥 먹을 때 물 먹어라. 그래서 음식을 갖다가 유동화시켜라. 액상화 그렇게 해서 먹어라. 그래서 물 먹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 안 먹는 사람들 꼭 우리는 소금 식사 많이 하잖아요. 반찬도 그렇고 이렇게 물을 소금보다는 간장 쳐서 드십니다. 물을 드시면 이것이 그거를 희석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위장 장애도 없어요. 저는 위장 장애도 없습니다. 물 안 먹는 사람이 오히려 위장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뇨병에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인슐린 분비가 아예 안 되거나 분비량이 떨어지는 당뇨 이게 이제 바이러스성 그다음에 2형 당뇨병 경규형 혈당 강화제로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심한 부작용이 있는 환자 당뇨병에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 뭐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혈당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이 높아지므로 당뇨병은 당 수치는 내려갈 거 올라가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정신도 그러죠. 뇌 혈관 같은 데도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신경질이 많이 나고 참지를 못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 물 조금 맞고 소금 좀 해서 소금만 조금만 먹으면은 그렇죠. 이게 좀 혈액을 청소하는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 먹고 오줌을 많이 드니까 소금 아주 한두 알 정도 드시고 물 먹고 그러면 혈액이 청소가 됩니다. 청소가 되고 좀 어느 정도로 혈액이 묽어진다거나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마시면은 한 소주잔 한 장 분량이 혈액 속으로 20초 정도면 도달하게 됩니다. 흡수되어서 소량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장으로 내려가죠. 몸을 청소하는 것이 이렇게 물이기 때문에 물로서 자주 청소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장 및 신장 기능 이상으로 경구형 혈당 강화제를 복용할 수 없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제가 좀 전에 저번 바로 끊어진 동영상에서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 의견과 개인 가설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의 작용은 보통 췌장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되어서 이렇게 포도당이 증가가 되면 췌장 세포에서 분비가 되어서 혈액 속으로 뿜어져 나와서 각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어떤 지방질이 많아졌을 때 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몇 배나 힘이 드는 겁니다.
위산이 분비가 되되 저때 TV에서 보여주던데 국수를 소화시키는 시간과 우선은 금방 소화되던데 라면도 이렇게 기름으로 코팅된 라면을 소화시키는 기간이 각각 틀리다는 것을 TV 동영상으로 혈액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던데 소화를 보여주던데 동영상으로 소화작용을 봤어요. 봤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육류 종류, 특히 기름에 튀긴 육류는 오래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역류형 시스템도 일으키는 거. 오랫동안 이렇게 위산이 계속 소화가 안 되니까 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산을 계속 분비하는 거죠. 그럼 위산이 많아져가지고 만성적으로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으면 그게 위염과 유기염이 생길 수도 있고 십이지장 기형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식초 같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식초가 십이지장 기형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물에다 타갖고 그냥 곧바로 원샷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슐린은 이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를 조절한다는 것을. 기름으로 코팅된 것은 이제 소화기관에서도 굉장히 오래. 왜 그럴까요? 기름으로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혈액에도 코팅이 되어 있다면 인슐린 몇 배나 작용이 계속 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과다하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췌장세포가. 그럼 이게 그렇죠. 관련된 영양분이 보급이 안 된다면 뭐 비타민 C가 됐든 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렇죠. 이 마그네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에다가 영양분 안 주고 물건 재료 안 주고 공장 제품 생산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당뇨병 환자는 그렇게 많이 드실 수 없는 상황, 영양분이 부족할 수도 있는 편식된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그렇죠. 이렇게 지치게 되는 거죠. 약간 작용이 덜한 해서 이렇게 인슐린을 불량 인슐린을 생산을 하거나 인슐린 이렇게 고갈 상태가 되니까 그게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게 이제 과다하게 일을 시키니까 다운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좀 그렇죠. 저하된다는 거죠. 혈액 속에서 증가한 포도당을 간이나 지방과 근육세포로 흡수되는 것을 촉진한다. 간에서 이 포도당을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 콜레스테롤 대사뿐만 아니라 이 포도당을 갖다가 흡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안 해서 근육도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 그렇죠. 오랫동안 혈당이 혈액 속에 머물게 되면 고혈당 상태에서 혈관이 망가지거나 이렇게 적혈구가 혈전 상태로 뭉치거나 또는 혈관이 이렇게 그렇죠. 당분 성분 들어가 있으면 혈관이 염증이 많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 세균 대항력, 이렇게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혈액 속에서 증가한 포도당을 인슐린은 간과 지방과 근육세포로 흡수하는데 촉진해 줍니다. 이 세포에서 흡수된 포도당은 글리코겐이나 중성지방으로 변한 이 중성지방이 말이에요. 혈관을 특히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런 혈액 속에 나와 있는 혈당을 즉시 조금이라도 뭐 심한 운동을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제 입장으로서는 방 안에서 설렁설렁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혈당 내려가고 포도당이 지나치게 인체에 축적되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복 상태여서 혈중의 포도당이 낮아졌을 때는 인슐린의 분비는 감소하고 오히려 인슐린 이게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나오겠죠. 이게 그러니까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을 합니다. 간에서 방출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 간의 기능이 어떤 일로 떨어졌으면 이 포도당에 흡수를 하고 방출하는 이 과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히 약물을 먹었을 때 당뇨병 환자가 이렇게 저혈당 상태에 빠져갖고 쇼크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탕 갖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간에 있어서 이런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췌장세포뿐만 아니라 간에서도 그렇죠. 이 바이러스가 어떤 감염이 돼 있거나 아니면 혈관이 막혀가지고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므로 신장과 간의 기능이 혈관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능이 떨어져서 신속하게 기능이 떨어지거나 약해 있으니까 그렇죠. 포도당
흡수 방출을 잘 못하게 되는 콜레스테롤도 그렇죠. 시간이 더뎌지겠죠.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혈관이 막혀 있거나 바이러스의 어떤 바이러스 작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증거를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물 마시고 약간 걸어주는 거. 습관은 좀 이따 한번 몇 번 걸어주고 또 몇 번 걸어주고 한 30분 있다 걸어주고 30분 있다 걸어주고 이러면 금방 조금씩만 방안에서 설렁설렁 먼데 안 가셔도 돼요. 혈당은 금방 내려가 버립니다. 잠자기 전에도 걸어주면 혈당은 내려갑니다. 잠자기 전에는 좀 소화되기 어려운 소화를 일석에 계속 남아있어 계속 혈당을 방출시키는 그런 음식을 좀 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많이 관리를 한다면 좀 초저녁에 먹고 배가 고프면 조금만 먹고 먹고 나서는 살짝 잠자기 전에 살짝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걸어주고 좀 쉬다가 자면 되니까. 혈중 포도당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 흡수되고 방출되는데 이 부분이 당뇨병 환자는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간 능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 혈관이 막히거나 바이러스 문제거나 간 능력이 떨어져 있다. 그렇죠. 혈관이 막혀 있으면 신장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간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폐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혈관이 끈끈하고 지방질이 많으면 폐 능력도 뇌에도 가서도 산소가 부족하게 되죠. 운동까지도 부족하게 하면은 운동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조금씩 그냥 왔다 갔다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방 안에 한 6m, 7m 자는 공간을 한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해도 혈당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많은 심각한 운동을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걸어라. 그러면 혈당은 내려간다. 운동을 해서 이제 근육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혈당을 처리하는 것이 평상시에 운동을 별로 안 해도 근육 자체에서 이렇게 혈당을 처리해 줍니다. 처리량이 늘어나는 거게 되겠죠. 예.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을 통해서 처리량을 늘어날 수 있는.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근육량을 키울 일이 있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 속에 방출되어 있는 포도당을 첫 번째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세포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냥 곧바로 걸어줘라. 그러면 몇 번씩 또 30분 있다 걷고 또 1시간 있다 걸으면 그냥 혈당 다 내려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혈당 같은 상태와 비타민 C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혈당 상태로 인해서 당뇨병 환자가 아무래도 약을 복용을 하다 보니까 식품을 먹는 것 중에 혈당을 강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먹는 것 중에 자신도 모르게 혈당을 강화시키는 두 개가 합쳐지면은 혈당이 많이 강화가 되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혈당 강화제까지 복용하면 그래서 저혈당으로 유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만으로도 저는 당뇨병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고요. 약을 먹을 필요도 없다. 약을 먹어갖고 오히려 신장과 간에 약으로 인한 장기적으로 계속 먹어야 되니까 독성이 누적이 되면 약으로 인한 독성이 누적이 되면 간 기능과 신장 기능에 따라서 당뇨병 환자 오래 먹으면 그거 걸리잖아요. 신장 투석과 신장 이식으로 간다고. 그래서 두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혈액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두유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혈당을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우리 몸속의 혈당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액 포도당을 세포로 유입시켜 혈당을 낮춰줍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그렇죠. 이게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운동하는 과정에서 혈액도 깨끗해집니다. 아미노산의 인슐린의 체내 조직에서 이제
단백질을 갖다가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보면은 깊이 있게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세포내 유입을 촉진하여서 아미노산의 세포내 유입을 촉진하여서 단백질 합성을 증가를 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지방 생성을 촉진한다. 지방의 축적이 일어난다. 에너지 생산을 위한 지방 분해와 케톤 형성을 억제한다. 포도당의 세포내 유입을 자극하고 근육이나 간섭에서 포도당의 글리코겐으로의 저장을 촉진한다.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이 분해되어서 포도당을 생산하는 것을 억제한다. 그러면 보면은 혈액 속에 만성적으로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어 있으면 간에서는 포도당을 방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습니다. 이렇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습관이 안 되겠죠. 이 습관이 주기적으로 포도당을 흡수하고 방출하고 이런 리듬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리듬 주기가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성적으로 그냥 고혈당 상태가 계속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간에 있어서 간 기능이 혈액이 이제 포도당이 많고 그러면 간 혈액도 간 혈관도 막히고 기능이 떨어지게 돼 산소 부족이죠. 산소 없이 일할 수 있는 분, 네, 간이나 신장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 간 능력이 날로 떨어진다. 그로 인해서 더욱더 악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걸어주는 것. 이것이 물 먹고 걸어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골드키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공적인 비타민 C보다 그게 낫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치료의 가장 큰 부작용은 저혈당인데 저혈당 부분입니다. 저혈당이 운동하고 나서 그렇죠. 그 약을 먹으면 저혈당이 유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는 자기가 먹는 식사 중에 그렇죠. 혈당을 좀 빨리 이렇게 감소시키는 이런 식사가 있을 거예요. 자신도 모를 겁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식사를 먹었을 때 약까지 먹었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바이러스 부분인데 저혈당의 잦은 원인은 과다한 인슐린 용량, 그다음에 불충분한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과다하게 운동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면 거기다 약까지 복용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혈당이 당뇨병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비타민 C를 공급을 해라. 골드키 같은 것. 그다음에 저혈당 혼수도 있어요. 저혈당 혼수도 있기 때문에 저혈당을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사탕 갖고 다닌다면 혈당 회복을 위해서 사탕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사탕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탕 먹어줘도 상관없어요. 설탕을 좀 가지고 다녀서 설탕 드셔도 소금 조금 하고 소금 한두 알하고 설탕하고 설탕 좀 먹어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탕은 이빨이 자꾸 썩어요. 달라붙어 갖고 이빨을 썩힙니다. 녹이는 작용이기 때문에 사탕보다는 그냥 설탕을 좀 갖고 꿀을 하시면 더 좋죠. 꿀은 신성하게 작용합니다. 꿀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다른 그렇죠. 다른 에너지 성분을 영양 성분을 소비하지 않고도 곧바로 혈액 속에 작용합니다. 설탕 조금하고 그냥 꿀을 차라리 갖고 다니는 게 사양 꿀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좀 갖고 다니기 힘들다면 설탕 정도는 설탕이 더 오히려 분해가 되기 때문에 빨리 혈당을 올리는 데 있어 속도가 더 좋다. 저혈당의 증상은 기운이 없고 몸이 떨리고 창백합니다. 이게 혈당이 없으니까 뇌부터 시작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식은땀이랑 현기증, 불안,
흥분, 가슴 두근거림, 산소 부족 상태에 일어나 보죠. 가슴 두근거림, 공복감, 두통, 피로감이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래되면 경련 발작이 있을 수, 쇼크 상태가 되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기운이 없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면 아마 뇌에 포도당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탕을 갖고 다니면서 먹는 게 낫지 않나. 사탕보다는 설탕. 여기서도 이렇게 병원 자료인데 병원 자료 보고 내가 다 하는 겁니다. 혈당에서 진행적인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일단 설탕 등을, 여기도 설탕 얘기하네요. 소금 조금하고 설탕을 소금 한두 알 정도 이렇게 한두 알, 서너 알 이렇게 천일염으로 해서 그렇게 갖고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그 칼륨이 낮은 식사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평소에 하루에 골두끼 한두 개 정도 들면 칼륨도 보강이 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과 바이러스. 당뇨병은 그렇게 어려운 질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당뇨병 환자는 보면 신종플루나 사스, 메르스, 바이러스 질환은 더 잘 걸립니다. 혈액이 끈끈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면역세포들이 빨리빨리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몸의 모든 부분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혈액이 깨끗해야 됩니다. 혈액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당뇨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운동하고 걷는 것, 심한 운동을 생각하지 말고 슬렁슬렁 걸어주는 것 반복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감염에 취약한 것이 혈액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혈액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산소 공급도 좀 신경질에 많죠. 당뇨병 환자. 그래서 뇌 산소 공급이 덜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혈관도 막히고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당뇨 인구가 뭐 이렇게 전 단계까지 보면 당뇨 1천만 명이라는데, 뭐 약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병원에서는 안 좋아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제약회사에서 안 좋아하나? 어쨌든 간에 폐렴이나 봉화지경 같은 세균성 감염과 결핵과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 취약하다.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급성 또는 만성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면 백혈구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외부의 박테리아, 그렇죠.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차가 약화된다. 포도당이 바이러스 활성화에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그래서 비정상으로 혈액 속에 혈당이 많으면 바이러스 활동과 증식을 촉진시킨다. 세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겠네요. 혈액이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는 당뇨병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약을 좀 드시면은 혈당이 당뇨병도 어쩔 때는 잘 관리했다, 어쩔 때는 갑자기 호전됐다가 탁 악화돼. 이걸 반복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바이러스를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33만 7천 명 분석 결과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혈당 조절이 불량했던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1.9배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염 위험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혈압과 당뇨병은 만성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완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운동해라. 그럼 고혈압과 당뇨병 둘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관 막힌 것은 일반 사람들도 혈관 다 막힙니다. 아프지 않아도. 혈관 막힌 것은 뭐 제가 말했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펩시콜라, 그다음에 또 콜라는 혈액 지방질 녹이는 데는 탁월합니다. 옛날 의사들도 결석을 녹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콜라 플러스 녹차 같은 거. 그냥 시중에 이렇게 나오는 녹차 제품 사용합니다. 귀찮으니까. 일단 콩국수용 콩가루 섞어서 전자레인지를 따뜻하게 해서 먹습니다. 혈관, 저도 살이 쪄가지고 100kg가 넘습니다. 그래서 살이 쪄가지고 혈관 이게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식품을 가지고 혈관 막히는 거, 또 다른 식품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냥 간편하고 효과가 좋아서 이거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의견과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당뇨병 환자는 여러 가지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10배 이상 높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혈액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렇죠, 정상적인 면역력이 안 된다. 몸의 온도도 차갑다. 그 다음에 혈액이 빨리빨리 돌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적혈구,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혈액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렇죠, 소금 조금, 한두 알, 천일염, 물, 그다음에 따뜻한 물을 마셔라. 차가운 물을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에 있어서는 따뜻한 물이다. 따뜻한 난방기도 좋아요. 난방기도 도우면서 몸의 온도를 높여라.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심한 운동을 생각하지 말고 슬렁슬렁 걸어주는, 그냥 밥 먹고 나서 간식 먹으면 꼭 걸어줘라. 슬렁슬렁 걸어주는 습관이 훨씬 더 낫다. 심한 그거 나중에 몰아서 운동하지 말아라. 지금 즉시 운동해라. 심한 이걸 방안을 7m, 6m 정도는 방안을 왔다 갔다를, 그렇죠, 5회만이라도 좋다. 왔다 갔다 세트로 해서 5회만이라도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혈액속에 있는 포도당이 내려감으로 가장 올바른 포도당 대처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 안 하고는 당뇨병과 고혈압은 쉽게 해결이 안 된다. 소비를 해야, 많이 먹는 만큼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많이 먹는 만큼 소비를 해야 돼.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메디컬 타임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후유증으로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리면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 당뇨병 학회지에서 연구 결과가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 여기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슐린 분비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염된 환자들은 당뇨병 병력이 전혀 없었고요. 근데도 인슐린 저항이 나타나거나 분비 장애가 관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병과 바이러스의 관계, 만성적으로 이렇게 호전됐다가 악화됐다가 이거 반복하는 건 바이러스 1차적으로 의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바이러스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혈관 관리, 운동 관리,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혈관 막히는 걸 뚫어주기만 하면, 혈액을 깨끗이 관리만 하면 당뇨병은 합병증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일부러 고혈당을 밥 먹고 나서 이렇게 혈당을 막 올려가지고 일부러 그냥 가만히 누워 있고 이걸 갖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면은 고혈당 상태 유도를 통해서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위험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이 삼성서울병원의 자료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코크사키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타 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죠. 그거 말고도 간에 바이러스가 있을 거다. 생각, 간 능력이 떨어지니까 콜레스테롤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안 되는 거지. 제때 포도당 대사가 잘 안 돼. 빨리 흡수하고 빨리 이렇게 밥 먹고 자도 일반 사람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죠? 빨리 이렇게 되면 이 가능이, 이 간에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거라는 새로운 학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간에 바이러스 감염돼 간 능력이 떨어져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하다. 저는 바이러스 약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병원에는 제약회사에서 공급하는 바이러스 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되잖아요. 저는 바이러스 종류에 상관없이 되니까요. 바이러스나 세균은 세포벽을 녹여가지고 식품산으로 그래서 삼투압 유도해가지고 터뜨려주거나 약화시켜서 면역세포들이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식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포벽을 녹인다는 아이디어가 탁월한 것입니다. 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그동안 치료약보다 제가 만든 것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효과가 있던 것은 없었습니다.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동영상에서 당뇨병과 다시 고혈압을 다시 다루겠습니다.